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이틀째 촬영인데 좀 많이 풀리신 것 같아요. 네, 저번보다는 뭐 약물의 힘을 좀 빌리기도 했고. 약물의 힘. 네. 근데 우리끼리 유튜브 이걸 찍는데 네. 청심환 드시고 오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려고요. 청심환을 먹었을 때 저번과 다르게 지금 안경을 썼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실험해보고 계십니까? 네, 최상의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것이 무엇인가. 다음번에 또 무태를 쓸 수도 있고요. 다음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합법적인 약물의 힘을 약간 빌렸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약물입니다. 그래서 형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편안한데요. 약간 형을 잠깐 의심했었던 바로 그 사건과 비슷하게 요즘에 그 마약 사건이 이렇게 좀 사회를 좀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아졌나요? 최근에 그러니까 마약으로 오는 분들이. 요즘은 누구나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예. 학생도 할 수 있고 뭐 가정주부도 하고 정말 너무나 많다. 너무 신종 마약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좀 규제를 하는데도 애를 먹고 있죠. 다양해지다 보니까 값이 싸졌어요. 요즘 뭐 치킨 한 마리값 가격 정도 한 그거밖에 안 됩니까? 1회 분량. 근데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태국 같은 경우에 지금 대마가 약간 합법이잖아요. 합법화가 됐어요. 네. 음식에도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음식을 먹다 보면 기분이 좋아요. 대마를 먹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음식을 먹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조심하러 가거든요. 그거 만약에 먹고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 사람 마약 사범입니까? 마약 사범이죠. 마약 사범이라고요? 그렇죠. 나는 밥을 먹고 왔을 뿐인데? 속인주의라고 해가지고 외국에서 합법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처벌 대상이 돼요? 그럼요. 옛날에도 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뭐 네. 클럽에 가서 누가 먹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파트너가 나한테 뭐 그냥 음식에 넣었어요. 네.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네. 나는 모르고 네. 먹었는데 네. 내 몸에서 당연히 이제 마약 성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도 마약으로 인해 법에 걸립니까?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아. 어떤 음료수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딱 음식물에 이렇게 타가지고 주는 것은 이제 통당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친구가 준 술을 마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흡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걸렸어. 근데 이것을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입증해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신고를 한다든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유명 프로 골퍼이자 유튜버인 사람이 여성 동료 골퍼하고 같이 술자리에서 몰래 이렇게 퐁당을 한 거예요. 그 마신 사람이 좀 몸이 이상하다. 내가 술을 마시고 왔는데 약간 이렇게 나른하다거나 굉장히 나른하다거나 요 상태가 됐다. 술 한 잔 마셨을 때. 내가 평소에는 이 정도 술을 마시고 이 정도가 아닌데 이상하다 해서 신고를 한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먹었기 때문에 그건 처벌받지는 않고. 내가 증명을 못하면은 그렇죠. 이건 굉장히 어렵죠. 이게 보통 이제 마약은 혼자 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한 사람이 걸리면 그 사람이 또 불어요. 그럼 누구랑 했다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걸렸을 경우에는 이게 되게 입증하기 힘들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또 많아서 자기가 이제 같이 했는데 나는 몰랐다. 나는 변명을 그렇게 하죠. 대부분.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죠.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거의 일단 믿지 않죠. 그러니까 자수 형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걸리면 이건 뭐 어렵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적인 술을 먹었는데 좀 완전히 틀리잖아요. 마약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틀리다고 구체적으로 하시네요. 네, 틀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아마도 마약 검사를 자진해서 빨리 받는 것이 그나마. 변호사님 그 지난번에 마약 관련 사건 한번 해봤었다며요. 바에서 이제 보통 남자들도 혼자 술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20대 여성분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호의적인 대화들을 하다가 내가 되게 헌팅도 당하는구나. 네네네. 그 여성분이 이 차를 가자고 했대요. 근데 이분은 안 갔어요. 그날따라 뭐가 조금 왜 그랬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는데 안 나갔어. 이 차를 안 갔어요. 안 가고 아니 굉장히 괜찮았는데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좀 뭔가 좀 자기도 좀 쎄했다, 내가 왜 헌팅을 당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평생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네, 자기가 마약 검사를 다 하고 얘가 나한테 마약을 먹여서 그랬다라고 이제 신고를 하겠다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스스로 마약을 먹고 와서 접근을 한 다음에 얘랑 같이 2차를 가서 너가 나한테 마약 먹인 것 아니냐? 너가 나한테 퐁당이라는 걸 시도했다. 먹였다. 나 마약 검사했더니 마약 다 나왔다. 이렇게 네가 먹였다. 네. 야 그럼 그대로 만약에 2차를 갔으면 갔으면 뭐 성범죄, 마약범죄 뭐 다 걸렸네요. 그렇죠. 합의금도 엄청 세게 요구했대요. 그것을 이제 상담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2차를 안 갔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부분은 없다. 오히려 과하게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제
무고지. 공갈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럼 내 평생 그럴 일이 없었는데 누가 와서 너무 잘생기셨어요 하고 이 차를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조심해야겠네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약 하시는 분들 좀 보셨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옆에서 보기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삶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중독성이 강한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일상이 피폐가 되기 때문에 금방 보면 알 수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대마나 이런 것들은 중독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화학적인 마약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덜할 수도 있다고 봐요. 평상시에는 모를 수도 있다. 그냥 이 중에서 누가 했는지 이렇게 티가 안 날 수도 있다. 안 날 수 있죠. 충분히 안 날 수 있죠. 근데 냄새가 나니까. 어떤 냄새가 그 찐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냄새요? 떨 냄새라고도 하고 담배 냄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조금 더 고약한 냄새가 있어요. 피워봤던 사람들은 지나가다 그 냄새가 나면 금방 알더라고요. 떨 냄새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진짜로. 만나보시니까 끊는 게 가능해 보입니까? 끊는 거 굉장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진짜로. 중독을 이제 벗어나신 분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1000명 중에 1명이나 될까? 맞아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끊는다는 개념이 없고 그냥 죽을 때까지 참는다는 개념. 그렇죠. 그 정도면 거의 와우네요. 끊는 게 아니라 네, 참는 거죠. 와우는 참는 거거든요. 저 지금도 들어가서 가끔 찍먹하고 있는 51레벨입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은 뭐냐면 어떤 50대 아저씨예요. 근데 뭐 그냥 철물점 같은 거 하셨던 분인데 도저히 못 끊겠다요. 그때가 벌써 9번째였어요. 9이요? 네, 9번째였어요. 근데 걸린 것만 9번. 네, 자기도 자기가 잘못한 걸 다 알아요. 나중에 재판받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가도 좋은데 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중독 치료라든지 이런 걸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치료 감호 청구를 해줘야 돼요. 그걸 변호인도 청구권자가 아니에요. 판사님 우리 그 피고인이 좀 이런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해서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이걸 청구를 해줘야지만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주거든요. 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딱한 사정은 알겠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일반 그냥 교도소에 이제 형을 살고 나중에 본인이 나와서 이제 뭐 중독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자기 자의도 아니고 클럽 같은 데 가다가 바 같은 데 가서 술 한 잔 마셨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도 계속 빠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클럽이라든지 뭐 며칠 전에 그 뉴스 보니까 이제 그 시약 키트를 개발한 술에 담가 보면 네, 그러니까 바로 넣으면 이게 색깔이 변한다. 이제 리트머스 종이처럼. 네. 근데 우리가 클럽 가서 기분 좋게 마시는데 술 한 잔씩 마셔 잠깐만요. 리트머스 종이를 끄내는 그렇죠. 그게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바나 이런 데서 종업원 분들이 이제 좀 그런 걸 해주신다면 뭔가 색다른 바 종업원이 리트머스 종이 담궈서 이렇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네. 나를 뭘로 보고 얘가 리트머스 종이를 담궈왔어. 맞네. 그러면 이 중에 누구 의심 간다고 생각. 범죄 잘하는 거야? 뭐 맞네요. 이 마약 같은 경우에 네. 형량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수준? 필로폰. 네. 단순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을 투약을 한다, 예를 들어 맞는다라고 하면 이게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필로폰이 조금 더 세네요. 필로폰이 더 세죠. 네. 이게 약간 대마초 같은 경우는 악용의 소지도 있지만은 원래는 뭐 대마가 우리가 3이잖아요. 3 그렇지 않나요? 대마. 모르겠습니다. 대마가 뭐지? 대마가 뭐 인삼하고 비슷한 건가요? 대마는 몸에 좋은 거예요. 인삼아, 불사 뭐 이런 거 생각이 나는데 약재로도 쓰는데 그 대마가 아닌데 마취제라든지 아니면 그 약간 진정제 형식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통증을 좀 줄여주는. 예, 그렇죠. 그래서 모르핀 어렸을 때 조금 아니요 저희 집은 그런 건 없었고요. 내가 마약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심신미약에 가깝잖아요. 네. 이때 뭔가 범죄를 저질렀어.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를 심지어 막 누구를 밀거나 막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은 처벌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처벌 받죠. 심신미약 인정 안 됩니다. 인정 안 되죠. 그래요? 마약 먹고 하면 인정이 안 돼요? 뭐 본인이 먹은 거잖아요. 자초한 거잖아요. 난 기억이 없어. 마약을 먹어서. 그 기억이 없더라도 이건 자기가 고의적으로 마약을 복용해가지고 심신미약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 심신미약이란 게 굉장히 판정받기가 어려워요. 재판할 때 가보면 우리가 그 정신감정 신청을 하거든요. 법원에다가. 그러면 법원에서 이 사람을 보통 이제 우리가 공주치료감호소로 검사하러 보내요. 치료감호소가 약간 병원 같은 개념의 그 구치소 구금시설인데 자기가 그런 척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난 막 안 들리는 척, 못 보는 척, 약간 미친 척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하루 그냥 잠깐 조사하고 마는 게 아니라 거의 한 달 정도예요. 한 달을요? 네. 그 감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검사를 받고 와서 이 사람 진짜 심신이 이 정도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봤을 때
미약하다 아니면 상실 정도다 이 정도는 마약 같은 경우에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네, 마약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한국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럼요. 있고 네. 마약은 정말 한 번 잘못하면은 끊기가 너무 힘들다. 네, 절대 가지 않아야 될 길이다. 끊는다는 개념이 없고 참는다는 개념으로 가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것이. 그리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술 마시러 갈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건 좀 조심하셔야 원치 될것 않게 같습니다. 먹거나 투약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죠. 자, 이 이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걸로 했었죠? 네. 이걸로 기억나시죠? 네네. 이슈 하면 되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슈